아침마다 식탁 위에 놓인 비타민 보며 안심하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챙겨 먹는 그 영양제가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른 채 몇 년씩 계속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비타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분들은 건강하려고 애쓸수록 더 피곤해지는지, 왜 잠이 얕아지고 관절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건강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나빠진 많은 분들이 건강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관리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심하고 영양제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얕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노화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어르신 한 분도 그랬습니다. 매일 산책하시고 비타민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결국 병원 검사에서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겁니까? 그날 손에 들고 오신 것이 매일 드시던 영양제 병이었습니다. 성분표를 보니 공통적으로 들어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탄산 칼슘, 산화 마그네슘, 합성 엽산, 합성 비타민 A, 시아노코발라민. 이 이름들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고를 때 광고와 브랜드만 본다는 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성분의 형태입니다. 같은 칼슘이라도 어떤 형태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탄산칼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 때문에 칼슘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시니어 세대는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산칼슘은 충분한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수도관 안에 석회질이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름이 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경우 흡수되지 못한 칼슘이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연산 칼슘 형태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칼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비타민 K2와 균형을 이뤄야 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균형을 원합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면역, 기분 상태와도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 D2와 D3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D3가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비타민 D는 햇빛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이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집니다. 몸은 원래 자연 속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메틸코발라민 형태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몸에서 활용되기 쉬운 형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 가운데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많은 마그네슘 제품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흡수율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비교적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은 원래 음식에서 영양을 얻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된장, 청국장, 생선, 달걀, 잡곡밥, 제철 나물. 예전 어르신들 밥상에는 이미 균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영양소 하나만 과하게 먹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방식이 몸 전체 건강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음식, 움직임, 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잠이 무너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건강은 결국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집에 있는 영양제 성분표를 읽어 보십시오. 탄산, 칼슘, 산화, 마그네슘, 폴릭 애시드. 이런 이름이 보이면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햇빛과 걷기를 생활화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자주 드십시오. 노년에는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꾸 피곤하다, 잠이 얕다, 근육이 당긴다. 이런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생활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몸 상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양제 성분표 하나 읽어보는 것, 오늘 10분 더 걷는 것,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몇 달 뒤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반대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앞으로 어떤 건강 이야기를 준비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한 줄도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성분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시니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